충격! 뱃살을 빼고 혈당을 낮추려 애쓰는 당신의 몸속 세포가 돌덩이로 변하고 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은 이 충격적인 진실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리는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뱃살을 빼려고 밥을 적게 드시나요? 혈당을 잡겠다고 채식만 고집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여전히 무겁고 혈당 수치는 요지부동이라면 이제 더 이상 식습관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의지가 약해서 뭘 해도 안 돼 라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제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수년간의 노력에도 변하지 않는 몸을 보며 얼마나 좌절하고 스스로를 미워하셨나요? 절대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진짜 원인은 바로 나이가 들면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여러분 몸속 세포에 있습니다. 원래 우리 몸의 세포는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말랑말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세포들이 마치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가는 겁니다. 세포가 굳어버리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필요한 영양소는 흡수되지 않고 해로운 노폐물만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은 빠지지 않고 혈당은 속절없이 치솟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다행히도 이 굳어버린 돌세포를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정말 간단하고 기적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공복에 마시는 소금물 한 잔이면 됩니다. 단, 이 기적을 현실로 만들려면 반드시 정확한 방법과 황금 비율이 필요합니다. 제가 1500일을 넘게 직접 체험하며 가장 효과가 좋았던 레시피와 숨겨진 비밀을 지금부터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몸이 가벼워지고 변화하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실 겁니다. 저는 한국의 의학 박사 박소영입니다. 저 역시 한때는 임신한 거 아니냐는 놀림까지 받던 허리둘레가 이 소금물 습관으로 15cm나 줄어들었고 180에 육박했던 혈당 수치가 9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혹독한 식단 관리나 고강도 운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외식 조금 줄이고 일주일에 한 번 걷기 운동을 하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단순히 뱃살과 혈당을 잡는 것을 넘어 딱딱한 세포를 말랑하게 만드는 소금물의 놀라운 효능, 5가지와 함께 죽염, 핑크솔트 등 수많은 소금 중 도대체 어떤 소금을 얼마나 먹어야 가장 좋은지 그 해답을 모두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뱃살과 혈당 문제로 혼자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꼭 읽어보고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세포가 굳는다는 것, 당신 몸에 닥친 가장 위험한 비상사태. 자, 여러분, 젊었을 때 우리 피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면 탱탱하게 튀어오르고 꼬집어도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피부를 꼬집으면 자국이 한참 남아있고 눌러도 천천히 돌아오죠. 이 미묘하지만 확실한 차이가 바로 세포가 딱딱해졌다 라는 충격적인 증거입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피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 전체의 모든 세포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세포를 주방 환풍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환풍기가 녹이 슬고 기름때가 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때와 오염된 공기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신선한 공기는 들어오지 못하겠죠.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가 딱딱하게 굳으면 우리가 먹은 꼭 필요한 영양소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노폐물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세포 주위에 고이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먹은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혈액 속에만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이 위험하게 높아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지 못한 당분은 결국 지방으로 바뀌어 고스란히 뱃살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정답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음식에 신경을 쓰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항상 몸이 무겁고 뱃살은 빠지지 않고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세포가 딱딱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병원에서는 이걸 세포막의 유동성이 떨어져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했다고 표현하죠. 딱딱한 세포를 말랑하게 만드는 기적의 열쇠, 미네랄 불균형을 잡아라.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 세포가 이렇게 딱딱해지는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왜 하필 소금물을 마셔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20대일 때 세포 기능을 100%라고 가정하면 50대가 넘어가면서 70%로 60대가 되면 60% 아래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미네랄 불균형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미네랄들이 마치 꽉 잠겼던 수도꼭지가 조금씩 풀려 물이 똑똑 떨어지듯 점점 더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도 평상시에 미네랄 불균형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했는데 물을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른 적 있으시죠?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입맛이 없고 밥 먹기가 싫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운동할 때 땀으로 미네랄이 빠져나가면 물만 마셔서는 갈증이 풀리지 않습니다. 세포가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거든요. 아침에 입맛이 없는 것도 밤새 미네랄 균형이 깨져서 소화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운동하고 나서 이온 음료를 마시면 물보다 갈증이 훨씬 빨리 해결되죠. 아침에 입맛이 없을 때 된장찌개처럼 약간 짠 음식을 먹으면 갑자기 입맛이 돌아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미네랄이 충전되면서 딱딱해졌던 세포가 말랑말랑하게 바뀌면서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온 음료는 당분 폭탄이고 가공식품은 화학 첨가물 투성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미네랄들을 가장 자연스럽고 순수한 형태로 공급해주는 방법이 매일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을 섞어 마시는 것입니다. 밤새 굳어있던 세포에 이 생명수를 부어주면 세포가 다시 말랑해지면서 놀라운 5가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소금물 한 잔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 5가지. 일주일 안에 뱃살이 빠지고 만성피로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가죠.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에너지 연료가 되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딱딱해진 세포막 때문에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혈액 속에는 당이 넘쳐나는데 정작 엔진인 세포는 굶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혈액에 당이 많으면 우리 몸은 이걸 처리하려고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고 인슐린은 남은 당분을 지방으로 바꿔 뱃살에 집중적으로 저장합니다. 근본적으로 당분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식사량을 줄여도 뱃살은 빠지지 않습니다. 동시에 세포는 에너지 부족으로 만성 피로에 시달립니다. 연료는 혈액에 둥둥 떠다니는데 엔진은 기름이 떨어진 상태인 셈이죠. 그런데 소금물을 마시면 나트륨과 각종 미네랄이 세포막의 이온 통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쉽게 말해 세포의 닫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혈액에서 세포로 쏙쏙 들어가 에너지로 전환되죠. 우리가 먹는 음식이 뱃살로 가지 않고 활동 에너지로 변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한 환자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68세 김 여사님은 아침에 세탁기 돌리고 걸레질 한 번만 해도 숨이 차서 소파에 앉으면 그대로 2-3시간씩 졸아버리곤 하셨습니다. 더 속상한 건 뱃살이었죠. 식사도 줄이고 채소 위주로 드시는데도 뱃살은 그대로라 스스로를 자책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침에 미지근한 소금물 한 꼬집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뒤 아침에 몸이 덜 무겁고 집안일을 한참 해도 앉아서 숨 고를 여유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허리띠가 점점 헐렁해지면서 스스로도 놀라셨다고 해요. 뱃살이 줄어든 것은 단순히 체중이 빠진 것이 아니라 밤새 쌓여있던 불필요한 물과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말랑해진 세포에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몸이 가벼워진 겁니다. 여사님은 요즘 예전엔 집안일 조금만 해도 지쳤는데
이제는 남편이랑 공원에 나가면 오히려 내가 더 오래 걷는다고 하세요. 숨차고 피곤해서 늘 버거웠던 하루가 아침 소금물 한 잔으로 달라진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침마다 청은망은 같은 몸을 이끌고 겨우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만성피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2.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 증상이 사라지는 기적. 혈당이 높다는 건 피 속에 당이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세포가 그 당을 제때 받아들이지 못하니 혈액이 달콤한 시럽처럼 끈적해지는 거죠.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관벽이 약해지고 혈류가 느려져 손발이 저리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까지 생깁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우리 몸은 최후의 수단으로 당을 소변으로 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소변에서 단내가 나거나 이유 없이 물을 자주 찾고 밤에도 여러 번 깨서 화장실을 가는 일이 잦은 겁니다. 즉, 혈당이 높고 당뇨가 있다는 건 이미 몸이 당을 감당하지 못해 비상조치를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신호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피 속에 떠도는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침 소금물은 바로 이 문제를 바로잡습니다. 소금 속 나트륨과 미네랄이 세포막의 통로를 열어주면서 세포가 당을 받아들일 힘을 되찾게 합니다. 그러면 피 속에 떠돌던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대신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로 인한 잦은 갈증이나 잦은 소변 같은 증상도 서서히 완화됩니다. 3. 피부가 맑아지고 얼굴 붓기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 변화는 특히 여성분들이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극적으로 체감하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눈꺼풀이 부어있거나 손발이 무겁게 붓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사람들은 보통 어제 짜게 먹었으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세포가 점점 단단해져서 원래 안으로 들어가야 할 물이 세포 밖에만 고이게 됩니다. 우리 몸의 수분은 세포 안과 밖, 그리고 혈관 안에 적절한 비율로 분포되어야 하는데 세포가 딱딱해지면서 이 균형이 깨지는 것이 바로 붓기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소금물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소금 속 나트륨이 세포막을 자극해서 세포 안팎의 압력을 조절해주니까 밖에 고여있던 물이 다시 세포 안으로 들어가거나 신장으로 배출됩니다. 동시에 세포 안에는 필요한 수분이 공급되니 피부는 촉촉함을 되찾습니다. 마치 마른 땅에 물을 주면 생기가 돌아오는 것처럼 피부 세포들이 탱탱하고 윤기 있게 변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호빵맨 같다고 남편에게 놀림받고 아침 약속도 잡지 못했던 60대 중반의 한 여사님은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이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지쳐 보인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피부가 좋아졌다, 얼굴이 훨씬 맑아졌다 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심지어 요즘 피부과 다니세요 라는 말까지 들으셨다고 합니다. 4. 만성염증이 사라지고 면역력이 철벽처럼 강해집니다. 이유 없이 종아리가 저리고 허리가 욱신거리는데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 없다고 하거나 감기가 자주 걸리고 작은 상처도 오래 낫는다면 이 모든 게 바로 만성염증 때문입니다. 만성염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세포 안에 쌓인 노폐물입니다. 세포가 딱딱해지고 노폐물을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니까 쓸모없는 찌꺼기들이 혈관과 조직에 계속 쌓여요. 우리 몸은 이 찌꺼기들을 공격 대상으로 착각하고 백혈구를 보내는데 오히려 옆에 있던 정상 세포들까지 죽어나는 벼룩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소금물의 미네랄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세포막을 말랑하게 만들면서 이 노폐물들을 세포 밖으로 힘껏 빼내기 시작합니다. 염증의 근본 원인이 제거되니 자연스럽게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만성 통증이 줄어듭니다. 76세의 한 아버님은 환절기마다 콧물과 기침에 시달리던 만성 비염을 달고 사셨는데 아침 소금물 습관 후 감기 기운이 와도 금방 지나가고 콧물이 훨씬 줄어들어 일상생활이 편해지셨습니다. 5. 오래된 숙변이 빠지고 변비가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변비가 심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장 운동성이 떨어져 변을 밀어내는 힘이 부족한 것이고, 둘째는 수분 흡수 능력이 떨어져 변이 딱딱하게 굳는 겁니다. 소금물은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소금물이 위장에 들어가면 장벽을 자극해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장 근육의 엔진 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동시에 소금물은 삼투압 작용으로 장 속으로 수분을 끌어들여 딱딱했던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출을 쉽게 해줍니다. 사흘에 한 번씩 힘겹게 화장실에 가던 74세 어머님은 소금물을 마신 지 열흘 만에 매일 아침 시원하게 변을 본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2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며 각종 변비약을 다 써봤지만 일시적이었는데, 소금물은 매일 마셔도 내성이 생기지 않고 장 기능이 점점 개선되는 것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소금이 좋고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황금 비율 공개. 지금까지 소금물의 놀라운 효능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아침 소금물 한 잔이 딱딱해진 세포를 다시 말랑하게 만들어 몸 전체의 활력을 되찾아준다는 것입니다. 세포가 젊어지니까 뱃살, 혈당, 붓기, 염증, 변비까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마트에 가면 정제소금, 천일염, 죽염, 핑크솔트 등 수많은 소금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소금을 얼마나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겉보기엔 다 비슷해 보여도 소금마다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것은 단순히 짠맛만 내는 반면 어떤 것은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세포 건강을 살리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1. 정제염, 순수 나트륨. 우리가 흔히 김치 담글 때 쓰는 하얗고 뽀얀 소금입니다. 나트륨 함량이 9%로 말 그대로 짠맛만 있는 소금입니다. 미네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일 아침 정제염 소금물을 마신다고 해서 세포가 말랑해지는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백미와 현미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2. 천일염, 미네랄 15g. 바닷물을 염전해서 자연 건조시킨 것으로 나트륨 외에도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자연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나트륨 869, 미네랄 12% 정도이며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 소금물 습관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천일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3. 죽염, 핑크솔트, 용용소금, 프리미엄. 죽염, 천일염을 대나무통에 넣고 고온에서 구워 불순물을 제거하고 미네랄을 농축시킨 것입니다. 확실히 좋지만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여 가격이 비쌉니다. 핑크솔트, 히말라야, 2억 5천만 년 전의 암염으로 열머네 가지 미네랄이 들어있고 특히 철분이 많아 핑크색을 띱니다. 현재 바다 오염과는 상관이 없어 미세 플라스틱 걱정이 적습니다. 용용소금, 복사열로 구워 중금속 걱정이 적고 맛이 깔끔해 인기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프리미엄 소금들의 효과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좋긴 하지만 천일염보다 2배, 3배의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쌀과 유기농 쌀의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맛소금이나 정제염만 피하시면 어떤 소금을 드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제가 1500일 넘게 소금물을 마시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편해야 오래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티스푼으로 소금을 떠서 물에 타 마셨는데 이게 생각보다 귀찮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발견한 것이 소금 그라인더입니다. 물컵 위에서 한 바퀴만 돌리면 딱 적당한 양이 나오고 한두 번만 저으면 바로 녹으니 너무나 편합니다. 특히 히말라야 핑크솔트가 그라인더 형태로 많이 나와 있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500개의 그라인더 세트가 10,000원 정도 하는데 이거 하나면 1년은 충분히 먹을 수 있어 요즘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소금물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효과를 극대화하는 꿀팁,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소금물은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마셔야 합니다.
밤새 우리 몸에서 땀과 노폐물로 인해 미네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밤새 비워진 위장 사이로 소금물 한 컵이 들어가면 온몸의 세포로 미네랄이 가장 빠르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식사 직후에 마시면 흡수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니 공복이라는 원칙을 꼭 지켜주세요. 1. 황금 비율과 마시는 법. 양 200ml 종이컵을 꽉 채운 정도의 물. 소금 적게 한 꼬집 또는 그라인더로 한 바퀴 돌려서 넣으시면 딱 좋습니다. 이 정도가 우리 몸의 체액과 비슷한 농도이며 드셨을 때 약간 짭짤한 맛이 나야 합니다. 물 온도,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차가우면 위에 충격을 주고 소금도 잘 녹지 않습니다. 마시는 방법,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한 모금씩 입에 머금고 입안에서 한 바퀴 돌려준 다음에 천천히 삼키세요. 입안의 점막에서도 미네랄이 흡수되고 침샘을 자극하여 소화액 분비도 돕습니다. 3초만 투자하여 내 몸 안의 세포가 깨어난다고 생각하며 천천히 음미하세요. 2. 효과를 높이는 추가 팁. 소금물 섭취 후 20분간은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소금물이 충분히 흡수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하루 일정을 정리해 보세요. 하루 물 섭취량을 늘리세요. 소금물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갈증이 날 수 있는데 이때 물을 충분히 마셔야 몸이 수분 균형을 맞춥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세요. 세포막이 변화하고 몸이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 있지만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야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필수 주의사항,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소금물 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 주의사항들을 꼼꼼히 들어보셔야 합니다. 1. 의사와 반드시 상의하세요. 고혈압 약을 드시거나 신장질환, 특히 신장 기능이 30% 이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박소영 박사와 같은 전문의와 상의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소금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기존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부전이나 기타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나트륨 섭취에 특히 민감함으로 심장내과 의사와 상의하세요. 2. 이런 분들은 피하세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은 호르몬 균형 변화로 인해 추가적인 나트륨 섭취를 권하지 않습니다. 속쓰림이나 메스꺼운 느낌이 든다면 즉시 중단하고 물을 많이 드세요. 이는 소금 농도가 너무 높거나 위산이 과다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3. 약물 복용 시 간격을 두세요. 혈압약, 당뇨약 등 만성질환약을 드시는 분들은 소금물과 최소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세요. 가장 안전한 순서는 아침에 소금물, 30분 뒤 평소 약 복용 또는 아침 식사입니다. 4. 이상 증상 시 즉시 중단하세요. 어지럼증, 두통, 손발이 심하게 붓거나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는 경우, 소변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에는 즉시 소금물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는 전해질 불균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천천히, 꾸준히, 안전하게. 소금물 요법은 복잡한 준비나 비싼 장비가 필요 없는 정말 간단한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하지만 간단하다고 해서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첫 주에는 한 꼬집도 안 되는 정말 소량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몸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자연스럽게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천천히, 꾸준히,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결국 건강법의 최우선은 안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와 건강할게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놀라운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